예. 다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윤성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미안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8일 KT 위즈와의 3군 연습 경기에서 2이닝 29개를 던지면서 이제 실전 피칭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우선 짱구님이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5월 4일 3군 연습 경기, 이때 최고 구속 142. 5월 9일 연천 미라클 3군 연습 경기, 이때부터 많은 이닝을 던집니다. 5이닝, 그러나 투구수는 43개. 5월 15일 KT 위즈 퓨처스 경기 이제 나왔고, 이때 투구수가 72개 5와 3분의 2이닝. 그리고 5월 20일 한화 이글스와의 퓨처스 경기 5이닝 투구수 74개. 5월 27일 어제죠? 네. 일요일 어제였어요. 고양 다이노스와의 퓨처스 경기 2이닝 33개를 던졌어요. 타구에 맞았다는 얘기들도 어제 좀 예. 심심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한 번 더 선발로 던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일정을 당겨서 어제 2이닝 좀 짧게 던지면서 투구수 좀 조절해서 이제 최종 테스트를 어제 마쳤고, 그 기사도 나왔지만 1군에 이제 합류는 합니다. 등록이 아직 아닙니다. 등록은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합류와 등록을 아니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합류는 1군에 올라와서 1군에서 훈련을 하는 걸 1군에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김기태 감독님이랑 그 코칭 스태프가 직접 보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1군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 전에 예. 타고 선발을 맞은- 한 번 예. 더 던지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좀 둬야 될까요?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저도 이제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내일 퓨처스에서 한 번 더 던지고 그 뒤에 올리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불펜 피칭 한번 하듯이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투구수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30개 남짓 30개 좀 넘게 던져서, 그리고 이제 1군에서 최종 점검을 하겠다라고 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오늘 오늘 이제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나온 기사들이 이른바 좀 추측에 가까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뭐좀 유성민 살짝, 선수에 대한 부분이.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취재를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1군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군으로 합류를 시켰고, 그 뭐 이제 퓨처스에서 던지면서 이제 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던지고 나서 여기가 안 아파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던졌을 때 던지고 나서 아픈 게 없으니까 이제 오케이, 콜 됐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1군으로 올렸고, 이후에 이제 김기태 감독님, 이대진 코치님, 서재훈 코치님 1군 스태프가 확인하겠죠. 어떻게 던지는지 직접 보고, 그러면서 등록 시점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군 그렇습니다. 1군 합류만 나와 있어요. 1군 합류한다 네. 하나만 있습니다. 예. 선발로 쓸지 불펜 쓸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 뭐 김기태 감독님이 뭐 선발 뭐 쉴 타이밍이 생겼을 때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현장에 없어갖고 정확한 팩터나 뉘앙스를 잘 모르겠으나, 양현종이 뭐 좀 피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네. 피로, 뭐 피곤할 때가. 한 타임 쉬어갈 때 뭐 그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 이대진 코치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너네 팀 코치가 와서 합니까? 뭐 등록은 아직 아니고, 등록이 아직 아니라고. 1군 합류예요. 오. 예, 1군 합류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좀 얘기를 돌려서 뭐 타구에 맞았다 뭐 이게 나왔는데, 맞은 건 맞는데 던지고 나서 이제 그 어제 등판에서 허벅지 쪽에 맞았나 봐요. 맞았는데 이제 처음에 박효신 감독님이 손 맞은 줄 알고 막 뛰어 올라가셨대요. 근데 가서 확인했더니 이제 허벅지 살 많은 쪽에 맞아갖고 전혀 문제 없고, 신경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괜찮고 뭐 전혀 문제 없고, 그래서 이제 1군에 합류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그 최종 판단은 1군에서 할 겁니다. 1군에서 할 약간 거고. 아까 그 별풍선 터진 거 보고 웃으신 것 같은데 제가요? 못 보셨나요? 기자님 살 빼면 장동건 닮았다. 못 보셨었군요. 네. 예, 계속 좀 최선을 다해 빼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어가 주시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하나인데, 언제 등록될지 모른다, 어떻게 쓸지도 모른다. 예요. 두산전에 선발로 나온다는 말 그거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모릅니다. 이대진 코치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이런 질문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현 네. 상황 네. 방송이 끝나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디 씨는 언제나 감사하죠. 예. 그 1군에 올려서 훈련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냥 여기까지만 정해져 있고 하디슈가 뭔가요? 더 이제 메인 페이지에 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 저희 기사 속 네이버 메인에 걸리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맞아요. 예, 약간 그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네. 것처럼. 그러면 등록을 언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역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예,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 만약 그러니까 전제를 이 뒤에는 이제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예요. 추측. 예. 이걸 해봅시다. 선발로 뛰더라도 1군에 우선 1, 2이닝 던져볼 네. 수도 있고 예. 그냥 바로 한번 휴식 기존 선발 로테이션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선발로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이다 불펜이 나을 것이다 이제 의견은 만약에 엇갈리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우선은 어깨를 잘 관리해줘야겠다 잘 이제 막 돌아오는 선수니까 그렇죠. 선발로 돌아오면 그럼 기존 선수들이 빠지는 건가? 뭐 한승혁이 빠지는 건가? 네, 뭐가 너무 많아요. 임경이 빠지는 지금. 건가? 네.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을. 그 지금 시점에서 그 고민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쓰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지육신이 멀쩡해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제가 쓰는데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는 말을 항상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단계가 됐어요. 그 단계가 돼서 맞아요. 예. 아프지 않고 던졌을 때 아프지 않다가 확인이 됐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급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른바 실전 피칭을 한 달 가까이 했네요. 네. 4월 28일부터 아니, 5월 적잖이 27일까지 던졌습니다. 네, 적잖이 한 달 던졌고, 했어. 네. 돌다리를 계속 두드린 거예요.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서 아 이제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1군에 불러 올려서 최종 테스트를 1군에서 하겠다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29일 날 이제 광주에서 시리즈를 하니까 여기서 던지는 거 보고 괜찮네 등록해 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누군가 한 명을 빼야 네. 됩니다. 그럼 또 좀 더 지켜보자 해서 며칠 더 걸릴 수도 혹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윤성민을 어떻게 쓴다, 언제 등록한다는 1도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1군 스태프가 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몸 상태를 직접 보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네. 1군에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네. 예. 계속 그 뭐랄까 체크는 거의 일 단위로 했죠. 거의 매일 하루에도 뭐 두 번 세 번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체크는 계속 해왔으나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 단계죠. 그 단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윤석민을 선발로 써야 되네, 불펜으로 써야 되네, 불펜을 쓰면 마무리를 써야 되네, 필승조를 써야 되네. 5만 가지 수가 다 나와요. 5만 가지 수가 다 나오는데 정답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근데 뭐 선발에 돌아와도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데 대신에 이제 계속 로테이션을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를 또 빼서 네. 임기영 혹은 한승혁이 되겠죠. 네. 만약에 5.5 선발처럼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5.5 선발처럼 돌아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김광현 선수가 뛰고 있는 SK를 보면은 김태훈 투수가 스윙맨 역할을 해요. 네. 때로는 불펜으로 한 주 들어갔다가 김광현 선수가 나올 때는 불펜으로 나오고 김광현 선수가 빠져 있을 때는 선발로 그때 들어가거든요. 네. 그 고생을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네. 임기영이든 한승혁이든 그 고민도 해봐야 돼요. 팬들이 한번 저는 그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선발 오케이 좋아 네. 관리 잘 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투수들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선발로 한정을 해서 봤을 때 예. 윤성민을 선발로 쓴다. 그러면 누가 한 명 빠져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윤성민을 그러면 예전에 서재영 선수 말년에 쓰듯이 한번 선발 냈다가 NT를 말소해서 10일 정도 좀 준비해서 다시 올려 쓴다. 이렇게 하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10일 동안 누구 한 명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잘 던지든 엔트리에. 못 던지든 네. 그리고 매번 못 던지는 투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잘하든 못하든 이 선수가 1군에 있다가 다시 빠져야 되고 그럼 윤성민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이 과정은 누가 결정을 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선발 체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국내 야구에 전 불가능하다고 쉽지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6선발이 하려면은 이제 일본 프로야구가 좀 그런 식인데 투구수가 많아요. 선발 투수들이 많이 네. 던지고 많은 이닝을 책임져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육선 불펜이 발이- 어깨 그렇죠. 빠져요. 네, 불펜이 한 명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셋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이 밀려나는 거죠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니까. 네. 그게 그냥 무슨 아까 게임 얘기한 게임 하듯이 게임처럼 그냥 빼고 넣는 게 하기가 아니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쟁은 네. 맞습니다. 예. 모든 걸 감안해야 돼요. 모든 걸 감안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야수 엔트리를 한 네. 명 빼면 되지 않나요? 물론 가능한데 죄 없는 야수는 네. 뭔 죄냐고. 이를테면은 네. 1군 투수를 되게 지금 현재는 기아 타이거스가 12명을 등록을 해놨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많으면 때때로 이제 어떤 팀들은 보면은 13명까지 이제 되게 등록을 했다 놨다 하는데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제는 또 네. 맞아요. 예. 네. 행복한 고민인데 이 고민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1군 스태프들 역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예.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민은 지금 당장 할 고민이 아닌 거죠. 아, 그렇다. 일본에서 윤석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민을 보고 어떻게 던지는지. 예를 들어서 불펜 피칭을 한다고 했을 때 연투를 시켜보고 괜찮은지를 볼 건지 아니면 좀 많이 던지게 해서 그 다음에 회복 상태를 볼 것인지 뭐 지금 챙겨야 될 게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은 그 박형식 감독이 네. 이제 공이 뭐 이렇다 저렇다에 우선 대한 뭐 10개 내용이 포함 혹시 있었나요? 엔트리 확대는 공이 뭐 언제부터인가요? 어떻다라는 말씀은 특별히 없으셨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여러 번 던진 다음에 아프지 않았잖아요. 이게 최우선 과제였는데 이게 됐으니까 구속도 이제 구속 뭐, 걱정을 조금 뭐 하세요. 142, 139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일 처음에 윤성민이 그 세 번째 등판에서 구속 체크를 할 때 141이 나왔거든요. 기아에서 체크했을 때는. 근데 어떤 매체에는 143이라고 나왔어요. 맞아. 그랬던 적이 네. 있어요. 그게 아마 기아에 물어봤더니 그 상대팀 스피드건이 아니었을까요?라고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드건의 위치에 따라 구속은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구속이 전부다라고 보기도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닌가 싶고 대신 2010년, 11년 한참 윤성민 잘 나갈 때 구속을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떠한 듭니다. 면일까요? 그게. 그때처럼 148, 9, 150을 던지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여러 주제 가지를 봤을 상황을 때 뭐, 종합해 봤을 때. 이대진 코치님도 전성기의 모습을 지금 당장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뭐 지금 당장 150을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양현종 선수 진짜 올해 평균 구속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양현종 선수의 직구 평균 구속이 143km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제가 항상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150을 밥 먹듯 던지는 투수가 아니거든요. 양현종 선수도 필요할 때는 140km 후반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구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윤성민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팀 내에서의 영향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1군에 올라왔을 때 아까도 댓글이 지나가긴 했는데 무조건 플러스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무조건 플러스 같아요. 2016년도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2016년도에 후반기에 불펜으로 나와서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사실은 윤성민 선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와일드카드 진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실제로 와일드카드에서도 잘 막아주는 네. 모습들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평균 구속이 141.6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초반에 던지던 공이랑 나중에 던지던 공이 또 상당히 달랐어요. 네. 초반에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날아다니기도 했어요. 공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역시 1군에 나와서 던지는 것도 조금 이제 네. 지켜본. 그리고 이제 어깨를 한번 다치면 구속은 좀 줄긴 해요. 네. 대개 네, 되게 다 줄긴 하죠. 어깨.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한 선수지만 뭐 손민환 선수 같은 경우 어깨 수술해서 돌아와서 말년에까지 선수생활 했었는데 수술 전까지는 강속구 투수였죠. 돌아와서는 그렇죠. 기교파 투수가 됐죠. 그리고 뭐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케이스가 메이저리그 류현진인데 류현진 복귀 초반에 기사들 저도 이제 그 매 이닝마다 엑셀로에서 녹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속구 구속 몇 마일이다 체크하는 것도 그때 반쯤은 일이었어요. 구속이 안 나온다.
지금은 쑥 들어갔잖아요. 계속 그럴까봐 걱정이죠. 그쵸? 네. 뭐 이제 그거는 윤성민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 네, 부분이라 네. 저희도 뭐 예측할 수 없는 네. 부분이고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예. 윤성민은 은퇴까지 불펜 선발 떠돌이 신세네 너님 같은 사람들을 제가 매일같이 상대를 해야 되니 참 하루에도 속병이 제가 여러 번 납니다. 좋다 나쁘다를 쉽게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이대진 코치님께서 지금 윤성민 상태 정도면 뭐 올려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일본에서 리포팅이 올라와서 올리기로 한 거니까요. 뭐랄까 기다리던 윤성민이 올라왔는데 그래 맞아 안영명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렇죠. 예.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뭐 그럼 되지 뭐. 기다리던 윤성민이 드디어 이제 올라와서 일본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불펜이든 선발이든 도움이 팀 내 예. 특히나 또 선수단에게 또 좀 의미가 그럼요. 있겠죠. 의미 있죠.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 팬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대했습니까? 윤성민, 양현종 선수가 동시에 활약하면서 네. 팀이 잘 나가는 모습. 네. 그게 한 번도 사실 또 번이 안 됐는데. 한 번 이제 2015년도에야 동시에 양현종이 던지고 네. 윤성민이 세이브하고 이런 네.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실 팀은 이제 성적이 좋지 뭐 않았던 시절이니까. 토종 원투펀치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있잖아요. 예. 네. 뭐 한국 시리즈 1차전 네. 선발 양현종, 네. 뭐 2차전 선발 윤성민, 뭐 3차전 선발 헥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토종 참 원투펀치에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들 대한 아닙니까? 뭐 예. 그런 바람은 뭐 당연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진짜 예.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길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겔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항상 여기 피클림 노예 고맙습니다. 자 기대해 보고 쉽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예. 왜냐? 참 이 선수를 보면 또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형들에게 워낙 기여를 받는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주 그렇죠. 화요일 그럴 경기였습니다. 수 있을 겁니다. 유한준의 타구입니다. KT와의 이루수 최정민이 모습인데. 잡아서 이번에는 잘 처리해냈습니다. 원아웃. KT전 6이닝 4실점 그러나 자책은 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지난주에 기아 타이거즈가 3승을 했는데 2승을 한승혁 선수가 책임져 줬습니다. 8번 타자 장성우 잘 잡고 있고요. 스윙 그리고 삼진 김민식 아웃. 뭐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한승택 선수의 볼베아베 테스트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시죠. 화요일 날 승리할 때 포수 누군지. 투수가 잘 던지는 게 먼저입니다잉. 여러분들 이번 이닝에 뭔가 질때 물론 뭐 한승택이랑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 한승택이랑 짝지어주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건 좋다고 봐요. 그런 것도 뭐 스윙 원래 또 투수가 선호하는 포스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같이 가도 되고. 자 일요일 날 경기 6과 3분의 2이닝 그러네요. 1실점. 가 절묘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예. 그리고 기록을 요즘 찾아보면 뭐 생각보다 메이저리그가 한승혁 선수는 로테이션으로 가지만 땅볼을 사실 많이 유도해서 아웃 두 카운트를 번째 타석에서 잡아냅니다. 안타. 이구째를 맞는 버니도 다시 더블 투 스트라이크. 네. 바깥쪽. 우리가 잡느라고. 칩니다. 삼진. 야 거기서 삼진. 152km의 모습들을 강속구가 많이 완벽한 코스로 갔고요. 예. 본인을 이제 나는 하루살이다. 오늘 피칭 중에 아주 백미인데요. 본인 바로 살이다. 입장에서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155 던지는 하루 아차 하는 순간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투아웃. 맞습니다. 뭐 김기태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특히나 윤성민 선수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승혁을 빼야 되는 거 네. 자꾸 기사들이 자꾸 또 네. 그렇게 나오니까 기사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참 재밌는 게 지금 선발로 8경기를 나왔는데 퀄리티 스타트 6이닝 3자책 이하의 피칭을 4번 했어요. 물론 이번 주에 2번 했지만 이번 주에 2번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전 경기들이 특히나 안 좋았어요. 2번이. 5월 9일 두산전 3.1이닝 7실점, 5월 16일 넥센전 2.1이닝 5실점. 한승혁에게 또 기회가 주어질까? 주는 게 맞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서서히 퍼지고 있을 네. 시점이었고 야 이게 마지막 우선 기회일 수도 있다. 네. 뭐 나중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화요일 KT전 호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김기태 감독님께서는 어느 정도 선발로 이제 한승혁 선수에 대해서 제가 한승혁 뭐 이제 한승혁 선수가 조금 좀 흔들리고 그래서 뭐 취재진끼리 만나서 한승혁 선수 선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몇 번 한 서너 경기 전부터 별 얘기 안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그냥 선발로 그냥 계속 쓰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싶으신 것 같고 실제로 지난주 2경기 되게 잘 던져줬죠. 뭐랄까
아까 이제 뭐 파이어볼러 마약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기 있네 마약이죠 파이어볼러. 마약 맞고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 대한 그 감독들의 로망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 이제 그 한승혁 선수가 그걸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잘 던지잖아요. 잘 보는 던지- 맛이 네, 있어요. 네. 양현종 요새 솔직히 말해서 선발 투수 나올 때 양현종 선수랑 네. 한승혁 선수 나올 때 제일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이 잘 던지고 있는 투수를 빼는 것도 좀 웃기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승혁 선수가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박근식 감독님하고 이대진 코치님께 여쭤봤는데 일단 감독님께서 아까 멘탈 아까도 이제 다른 투수도 얘기하셨지만 그 아까 제가 기억을 자꾸 안 좋은 기억을 더듬어 드렸던 것 같은데 흔들게 막 자기 공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사라졌어요. 박근식 감독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면 좀 편하게 던지는 거 안 같더나 이러시더라고요. 아 음성 지원. 네. 박강식 감독님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지만 네. 왠지 알 것만 같습니다. 네. 이제. 예. 옛날하고 비교하면 좀 편하게 안 던지더나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저도 이제 그게 뭔가 뉘앙스도 알겠고 어떻게 던지는지 알겠는데 그 이대진 코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약간 이렇게 좀 더해진 게 뭐냐면 잡동작을 좀 없앴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함이 표출될 수 있잖아요. 잡동작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걸 좀 없애고 그런 걸 좀 간결하게 가라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대요. 코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상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어. 결국 다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힘만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 박근식 감독님 이 말이 진짜 와닿았어요. 야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레슬링 선수 될 거, 유도 선수 될 거지. 뭐하러 야구 시키러 이러시더라고요. 딱 그거거든요. 힘으로 맞네, 맞아. 해서는 안 돼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멘탈, 자기가 자기 내공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한승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이 팀 코칭 스태프들이 멘탈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동작도 없앴다고 네, 했어요. 네, 예.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주문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한승혁 선수가 커브 던지잖아요. 올해 예전에 던지던 커브를 좀 바꿔서 다른 커브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쏠쏠하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을 때릴 줄 아는 선수다. 이대진 코치님 말씀을 빌리자면 공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좋다. 좋죠. 예.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좀 했고 이거를 한승혁이 이제 캠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많은 노력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박근식 감독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던지는 것처럼 거기 가셔서 던져라. 너 공 좋다. 네 공을 믿고 던져라. 이런 주문들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다 하나로 그냥 돌고 돌아 하나거든요. 그래 맞아. 네. 서재영 불펜 코치도 불펜에서 네. 한마디 툭 던진 게 하는 깨달음을 그럼요. 얻을 때도 네. 있는 거고 계속 너 이렇게 뭐 좀 바꿔라 하는 네. 것도 이게 또 괜찮겠구나 또 이게 차차차차차 다 쌓여서 옛날에 선동열 감독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네. 나한테 그렇게 뭐 떠오르는 것도 있을 네. 거고 지나가는 저 양현종 투수가 너 이렇게 한번 던져봐라 그래? 근데 생각보다 예상외로 그 변화구들을 투수가 아닌 다른 뭐 포수들이 너 이렇게 한번 잡아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메이저리그도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위가 좋고 공이 빠르고 그런 선수가 변화구도 하나 추가가 됐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겼고 그러면 잘 던지는 게 이상하진 않죠. 예,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리고 그 힘만 잔뜩 주면서 빡빡 던지려고 하니까 공 바닥에 꽂히고 위로 날리고 막 그런 모습이 마로, 사라진 거죠. 하지 그런 마로. 모습이 사라진 거죠. 그러지 마로. 하체를 잘 활용을 하면서 기령 전체적으로 미겔님 공 별풍선 던지는 것도 10개 예전 후원 영상하고 감사. 비교해 보시면 좀 요즘 차이가 왜 있어요. 선수들이 싱커 뭔가 던지는 부드러움이 거 보여요. 보기가 힘든가요? 빡빡함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부드러워야죠. 느낌? 딱딱한 느낌이 좀 많이 없어졌고 좀 부드럽게 쓱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제구도 살거든요. 그런 그리고 한승혁도 나이 안 많잖아요. 20대 중반이잖아요. 93년생입니다. 네. 우리가 1군에서 네. 아주 오래전부터 봐서 선생님 그렇지. 별- 만 별풍선 25세예요. 후원 감사. 만 25세 투수가 그러면 26살이라 잡고 그러면 21, 뭐 대졸 계산하면 23세, 24세 졸업해갖고 25부터 프로 생활 한다 좀 치면 대졸로 치면 이제 한 2, 3년 차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야, 내가 진짜 4월달에 김윤동 실드 치고 작년에 그래도 한승혁 여러분 버리지 말라고. 예. 언젠간 잘하겠죠. 네. 아, 네, 진짜 열어 네. 살렸다 진짜 네. 채팅창에서 네, 진짜. 알란가 모르겠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랄까 그 잘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선수가 이제 잘하게 된 거죠. 아, 혹시 그 이 부분도 대답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건 없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승혁 선수가 구속을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줄여가면서 제구를 잡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로 한승혁 선수가 구속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많이. 약간 어제 경기 초반에 보면은 146이나 5 정도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좀 빠른 볼로 넣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뭐 좀 빠르게 이후에는 이제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그 부분은 본인이 뭐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재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속을 줄여가면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재구가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나온다고 볼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양현종 선수도 경기 초반에 던질 때랑 조금 타이트한 상황에 네. 왔을 때 던지는 게 구속이 달라요. 다르죠. 네. 전혀. 네. 요건 이제 짧은 내용인데 김주찬 선수나 이범호 선수가 여러 가지로 팀 내 좋은 영향을 많이 예. 끼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랄까 최근에 좀 뭐 넥센에서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선수단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되잖아요. 근데 보면 어느 구단이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코칭 스텝에서 수시로 모아서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뭐 좀 뭐 교육하듯이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근데 구단별로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에서 뭐 투수, 야수 이렇게 코칭 스태프에서 이렇게 미팅하듯이 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고참들이 그런 걸 잘 챙기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이범호, 김주찬이라는 좋은 롤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딱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나 뭐 안 좋은 소식에 연루됐던 적이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쪽은 그냥 야구 열심히 하고 취미도 좀 건전하고 그래서 이제 좀 선배들이 본을 잘 보이면서 이제 아랫단에서도 잘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뭐 선수들 멘탈 관리나 구단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뭐 이번에 좀 안 좋으니까 특별히 뭘 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 시즌 내내 꾸준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선수단 관리도 맞나요? 뭐가 문제죠? 김세현 선수의 이름이 잠시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만 치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치시겠지만. 근데 자 오늘은 요거 안 하지 않았나요? 이런 근황을 좀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동욱 선수가 어제 그 뭐 헤드샷이 있었대요. 어제 퓨처스 이제 경기에. 고양이랑 이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첫 타석에서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이제 헤드샷을 당해서 박신 감독에서 바로 빼주셨대요. 바로 빼주셨고 이제 한 3이닝 정도 지나가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기아가 이제 내일부터 부산 원정인데 상동에서 원정인데 여기는 안 데려가고 퓨처스. 예, 퓨처스 원정인데 퓨처스요. 예, 퓨처스. 예. 2군이 부산 원정인데 여기는 안 데려가고 3군에서 이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헬멧이 합니다. 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박흥식 감독님이 네, 직접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네, 좋다고 하시고 그 최원준 선수는 제가 체크를 해서 추가로 알려드릴 내일 거고요. 제가 네. 업데이트 방송 때 해드리겠습니다. 네. 홍건희 선수는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쉬었다가 정리를 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공을 던진대요. 어제부터 다시 공을 던졌고 그 내일부터 2군 선수단에 합류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시 기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이 홍건희도 한승혁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뭐 어떤 구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미 없어요. 넘어가세요. 네. 직구 맞았습니다. 직구 맞았고 그 예. 네, 선수 직구 맞았는데 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건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그 뭐랄까 자기 공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게 참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공이 있는 네. 투수니까. 그래서 그 뭐 몇몇 구단들이 이거 한번 이렇게 스팟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진 잡으면 코치가 상금 주고 볼넷 주면 벌금 받고 그렇게도 뭐 그렇게도 한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잘할 수 있다는 뭔가를 주려는 그런 방식의 하나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니 눈만 뜨면 야구공 던지고 저 네. 런닝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지겨워. 네, 그러니까요. 그 뭐 캠프 같은 데 가면 MVP한테 뭐 감독이 상금도 주고 뭐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뭐 네. 일본으로 주로 가니까 뭐 엔화로 주기도 네, 하고. 네, 네. 뭐 만엔 뭐 2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선글라스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 그런 방식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활발하지가 않았나요 방송이? 네. 방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쉬는 날 없이. 그다음에 이제 박정수 선수는 지금 밸런스가 너무 안 좋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네. 실제로 퓨처스에서도 성적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스트라이크를 못 던진대요. 지금 뭔가 안 맞대요. 그래서 이제 3군에서 조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자신만의 밸런스를 찾는 게 먼저다. 그 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야 이제 구속도 올라올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퓨처스 2군 경기에 내보내서 막 여기 실전에 나가서 막 어차피 2군도 실전이니까 실전에서 막 해봐야 자기한테 더 부담스럽고 뭔가 좀 시간을 갖고 좀 그 자기만의 뭔가를 찾는 과정을 그 시간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또 밸런스 잡히면 또 금방 네. 참 이게 네. 무서운 거지. 안 잡힐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야구가. 근데 또 지난 잘 방송 되면 때 또 너무 잘 되고. 최홍우 말씀드렸잖아요. 삼진 과정에서 밸런스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선수들은. 그리고 마지막 이종석 선수도 있는데 이종석 선수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밸런스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뭐가 안 돼서 이제 교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왜 둘 다 의미 없어 보인다니. 이영욱 한기주 둘 다 아예 1군 경기에 못 나오다가 이번 기회로 둘 다 나오고 있는데 되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본인들에게는. 예. 우리가 보기에 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나요? 전 되게 소중해 보이던데. 자, 주전급 선수들에서 한 2명 정도 택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2주 그 동안 기아 경기를 못 갔어요. 좋습니다. 네, 현장을 못 가서 사인을 박지훈 못 선수 아까 받아가지고. 짧게 좀 그냥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 박지훈- 별 내용은 예, 뭐 재활군에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십니다. 예. 네. 설명 마감. 지금 여기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분 그냥 딱딱 뽑으면 됩니다. 몇 번까지 있는 거죠? 아, 546분. 297번. 297번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체금은 좀 나중에 주시고 매니저분들 297번 지나가는 본인의 아이디를 보면서 다들 답답해 하시겠군요. 주대님 약간은 익숙한 듯한 아닌 듯한 그냥 1군 합류예요. 1군 합류.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주대님 계십니까? 저요 해지 말어 해지 말어 해지 말어. 기자 선생님 제발. 주디님 19 김대희 체금 한번 줘볼래? 9 8 7 6 5 4 헥터 이혼했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듣는데 3 그들의 사생활이잖아요. 예. 네. 2 1 없네요. 예. 그들의 사생활인데 굳이 예. 네. 그렇게까지 좀 앞으로 가볼까요? 23번. 없는 얘기면 그걸 왜 꺼내는지 모르겠네. 그런 안셀럽 일반 팬님 계십니까? 안셀럽 일반 팬님 10 김대희 체금 바로 10 9 8 7 6 5 4 3 2 1 계시는데 이분이 30초 뒤에 말씀을 하셔야 인정하고 씁니다. 30초 뒤에. 자, 우선 한 분 더.
앞에 갔으니까 500번. 500번. 네. 여러분들 본인들 아이디 지금 확인하시면서 답답해하시겠네요. 어이 자주 오시는 분인데 비령님 계십니까? 비령님. 비령님. 안셀럽 일반 팬님 계시네요. 팬가입은 안 하셨네요. 안 보이네요. 비령님 계시네요. 비령님 계시고 안셀럽 일반 팬님 계시네요. 그래서 쪽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랜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인볼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냥 받았을 때 와 기쁘다 할 수 있는 기아 타이거즈 1군에 있는 선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또 서울로 또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지금도 뭐 이미 알차서 연자님 별풍선 50개 저는 오늘 후원 감사. 큰 거 하나 건져가네요. 뭐죠? 사람 한번 빼볼게요. 장동건 맞나? 너무 제 사인볼은 저는 제 사인이 없어서요. 저 역시 서명만 존재할 네. 뿐입니다. 제 이름 정자로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기아우스 염다님 또 힘내 별풍선 누나님이 50개 후원 감사. 힘내 누나가 감사합니다. 50개씩 보내주셔갖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소중한 별풍선 모아서 오늘의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인볼도 사서 야구공을 사야 되니까요. 네. 첫 방에 양성호 같잖아요. 굉장한 업그레이드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나갔네요. 저는 월요일이 참 힘든 날입니다. 끝났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옹! 그리고 환희 형님이 아리옹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쪽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당첨되신 두 분만 보내주세요. 김대희 그 당첨되신 두 분 좀 올려주면 감사하겠어요. 아닌 분들이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닉을 바꿔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진짜. 이현창 선수는 퓨처스에서 뛰고 있는데 타격 성적이 뭐 한 8% 정도 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자꾸. 그러면 이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